평소 인내심을 갖고 잘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저마저도 더 사야 되는데 하며 포모가 느껴질 정도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테슬라가 상당한 과매수 구간이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수요일에 캐나다 금리 인상을 명분으로 조정을 보였던 미국 증시가 목요일에는 다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것 이외에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 최근 조정을 보였던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플러스 1.02%, S&P 500 0.6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는 3.43% 상승해 36.1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10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상승했고 목요일에는 4.58% 상승한 234.8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과 모델 3 차량 세금 혜택 등 여러가지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목요일에는 스페인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호재까지 나왔고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호재들은 상승의 명분일 뿐이며 월가 기관들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주가는 오를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5월부터 한 달 만에 5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월가 기관들이 작정하고 매수하고 있는 듯하고 아마 숏커버링도 같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삼슬라를 추가 매수하려고 적당한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월가 기관들은 개미들이 올라탈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평소 인내심을 갖고 잘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저마저도 더 사야 하는데 하며 포모가 느껴질 정도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테슬라가 상당한 과매수 구간이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배 레버리지인 삼슬라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제 경험상 도저히 못 참고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가 단기적인 고점이었습니다. 테슬라가 1, 2월에 바닥에서부터 100% 이상 상승했을 때도 두 달간 30%가 넘는 조정이 나왔듯 이번 폭등이 끝나면 분명 충분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테슬라를 매수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조정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테슬라와 함께 투자를 계획 중인 아마존 또한 최근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월가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등 호재거리를 만들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마존이 이번 주에 조정을 받으며 12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아마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 했는데 테슬라처럼 기관 세력들이 개미들이 올라탈 시간을 안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은 비중으로라도 진입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첫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단기 스윙 계좌에서는 여전히 채권 롱, 주식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실업수당이 크게 늘자 채권 가격이 다시 반등해서 TMF 수량을 늘리지 않았고 SQ도 비중을 더 늘리진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과매수 구간이라 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 나스닥이 급락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 동안 조금씩 흘러내릴 거란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나스닥이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SQ 비중을 늘리지 않고 보유한 수량만 홀딩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26만 1000건으로 발표되며 지난 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23년 5개월 동안 해고한 사람의 수가 22년 1년 동안 해고한 사람의 수보다 많다고 하며 감원은 대부분 기술과 금융을 포함한 사무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실업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3.7%로 발표됐고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 아직까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넘쳐나서 경기 침체를 걱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감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수익률이 개선되고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가 6월에 금리를 인상하냐 동결하냐, 7월에 어떻게 되냐 하면서 금리 정책에만 정신 팔려 있습니다. 주식 유튜버들을 봐도 모두 다음 주에 CPI와 FOMC 회의에 집착하며 다음 주에 큰 거 옵니다. 다음 주면 증시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다음 주에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하면서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미들이 단기적인 금리 전망과 채권 금리에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는 7월에 발표될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5월부터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업들이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거라 생각하며 월가 기관들이 이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시장은 경제지표와 금리 전망을 주목하던 금융장세에서 AI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과 펀더멘탈, 실적을 주목하는 실적 장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물가지수가 어떻느니 고용이 어떻느니 하면서 단기적인 경제지표에 집착하기보다는 경기 순환에 따른 기업 실적을 더 신경 써야 될 듯 합니다. 최근 기술주와 함께 많은 가치주들과 소형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에 이어 S&P 500까지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됐습니다. 월가는 수요일처럼 증시가 내릴 때 캐나다와 같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다고 말할 것이고 목요일처럼 증시가 오를 때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월가의 말을 비판 없이 듣고 따라서 받아적기 바쁜 국내 언론과 일부 유튜버들은 이래서 올랐다, 저래서 내렸다 하며 주가의 움직임을 시장의 이슈에 끼워 맞추며 설명하려 들 것입니다. 이런 말들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 증시는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목요일은 증시가 올랐지만 오늘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과 시장의 노이즈를 신경 쓰지 말고 주식 생각할 시간에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우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